자, 요러한 상황에 우리 계제명이 뭐 하는가 볼까요? 이번 주 초에 황무성 녹취록이 터졌었어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황무성 녹취, 불똥튄 이재명이, 찌재명이 김은경 판결문에 운명이 달렸다. 자. 여기 황무성 성남도공 초대 사장이죠. 아, 여기 기자 돋바 이쁘네. 내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녹취록이 나왔다. 이재명 시장이 시켰다. 이 시장님 이야기가 7번씩 나와. 그리고 다른 이재명의 측근들이 말하고 다닌 내용들과 완전히 일치하고, 그리고 얘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직원들 4명을 사퇴를 강요했어. 문재양 청와대에서 꼽은 인사를 임명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환경부 직원들을 사퇴를 종용을 했다. 그래서 얘가 징역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징역 얼마 받았지? 아마 제 기억에는 김은경이가 고로 징역 2년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재명과 요 구도 판결문의 구조는 무엇이냐? 얘는 관리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리고 임기가 남은 직원에게 사표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임명 징계권을 가진 공무원이, 요렇게 3가지예요. 근데 이재명 역시 3가지잖아.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 김경과는 다른 것은 쿠션을 사용했다. 쿠션. 3쿠션, 2쿠션을 썼다.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자신의 측근들을 이용해서 유동규를 이용하고 정진상을 이용하고 유동규가 꼽은 유한기를 이용해서 이 황무성 성남도공 사장을 압박해서 7시간 동안 압박을 해서 사표를 받아냈다. 가면 수사를 해야 될 일이야. 결국에는 이재명과 연결고리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거를 확보를 해야 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사장 밑에 있는 본부장이 사장 보고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가 있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 부하 직원이 나보고 사퇴하라 그러면 사장이 부하 직원을 쳐내야지. 사장이 밀려나는 회사가 어딨냔 말이야. 그분이가 깔롱형 나중에 시간 되면 유동규가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그거 그저께 했어. 성남시설관리공단 그 양반이 성이 좀 독특했는데 그 양반 어떻게 날렸는지 한번 알아봐봐. 성남일보의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보면 대충 왔구나.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조직을 지금 꼴린 대로 전횡을 휘둘렀던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 전에 지금 그분이가 얘기하는, 우리 그분이가 애가 되게 똘똘해요. 그래서 어떤 뉴스라든지 뭐 그분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내공이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튼 그분이가 많이 알려주고 그러고 있는데, 유동규가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날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거 제가 한 3, 4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냐? 그 이름이 뭐였지? 성이 좀 독특했는데 그 성남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똑같이 날렸다. 그리고서 이 지금 성남도공 사장을 날린 유한규, 유투죠. 유원이 유동규, 유투가 유한규예요. 유한규는 거기 어디였지? 포천이었나? 또 다른 어디 경기소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를 디벼봐야 된다니까. 대장동 같은 사업을 무수하게 진행하고 있고, 대장동 사업에 앞선 직무유기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곳이 성남시고 그리고 경기도다라는 것이야. 이재명은 대통령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버젓이 저질러 놓고서도 모르쇠하고 있잖아. 검찰 새끼들은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그리고 희망님, 이재명은 물증은 엄청 많은데 본인이 무조건 모르쇠 일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나는 겁니다. 여기 사태 외압 감지한 황무성이 성남도계공 사장,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 정진상을 찾아갔는데 정진상이 모른 척해서 내가 그냥 좀 너무 민감했나 이러고 덮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유한규가 찾아왔고 사태 압박을 계속 넣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진짜 이재명이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걸리면 자기 생활 끝나거든. 자기가 저지른 악행이 졸라 많은 건 지도 알고 있어. 그래서 기를 쓰고 어떻게든 덮어야 된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이재명은 깜빵을 갈 것이다. 여기 턱투
턱두님, 힘내순이라는 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뭐라 말씀 주셨는데 메시지가 취소되셨네. 그러니까 지금 좌파 언론 새끼들이 뭐를 내보냈냐? 황무성 성남 도계공 사장 퇴임 전에 사기 혐의로 재판받았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저그들이 공격이 받고 진실이 드러나려고 그러면 메신저에 도덕성을 들고 나와서 얘를 공격해버리는 거야. 메신저를 공격해라. 덮을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거지. 황무성이 퇴임 전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 새끼는 부패한 새끼야. 부패한 새끼 쫓아낸 게 뭔 잘못이야. 그리고 부패한 새끼가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짜려고 장판을 까는 거지. 다급하게 나온 거요. 어제 밤에 나온 거니까. 그 지랄을 하면서 2014년 사장 때 기소됐고 2017년 유죄 확정.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메인을 이렇게 잡았어요. 요 얘기는 속 얘기는 이따가 하고 요거 나오니까 이재명이 똑같이 움직이지. 아까 그 뉴스 어디야? 어디 뉴스냐? 아니나 달라 역시 한걸레다. 한걸레 좌파 언론 걸레신문 한걸레다. 요 새끼가 요러고 나서 이재명 측 이재명이 저 기사를 내놓고 또 요걸 받아가지고 또 공격하는 거야. 황무성이 사태 종용은 자작극이다. 자작극이 아닌지 해명해라.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더 토할 것 같아. 황무성이 거대한 야권 세력, 적폐 세력과 손을 잡고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들이 큰일 나기 때문에 적폐 세력이 황무성을 영입해서 황무성이 자신에 대한 가짜 비리, 언론 조작질을 통해서 자작극을 꾸몄다. 지금 얘들 논리는 이거야. 이거 조국의 논리랑 똑같은 거지. 조국이 그냥 부패했고 무능했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데 저 적폐 새끼들이 검찰이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으니 저 검찰 새끼들이 다 꾸며서 조국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그리고 증거가 막 나오니까 저 새끼 나쁜 놈. 똑같잖아. 그런데 무슨 사태 종용 자장극이야. 녹취록이 나왔는데 저 얘기를 버젓이 한다니까. 그러면은 머가리 깨진 대깨명들이 저 머가리 깨진 이야기를 듣고서 오 맞아 적폐 새끼들 나빠. 이재명은 지금 작업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판단을 내버리는 거지. 졸라 웃기죠. 하고 그분이가 저것도 이재명 비서 김현지가 그러니까 저번에 네가 갖다 준 거 빨리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씨 미안해. 나 대충 준비돼 있어. 조만간 오늘 내일 조만간 그거 할게. 이번 주 내에 꼭 할게. 미안해. 그거 정말 괜찮은데 그분이가 갖다 준 어떤 자료가 있어요. 거의 떠먹여 주다시피 한 그 내용을 정리를 대충 해놨는데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 재밌어요. 김현지, 이재명의 또 다른 불륜 2탄이자 이재명의 어떤 언론 공작질 요런 왁구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주중에 미리 예고하고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님이 정말 안되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 아웃. 정말 아웃이 답입니다. 우리 모두 핸드폰 잘못 만지는 나이 드신 당원들 도와드려서라도 11월 5일 꼭 파이팅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저런 아수라 같은 새끼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대권 후보로 나와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졸라 서글프고 부끄럽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당원들 도와서라도 11월 5일날 꼭 파이팅 합시다. 공모 지침서를 최종 결정은 황무성이다. 그러니까 사퇴 압박은 자작극이다. 아니 이거는 뻔히 들어간 이야기잖아. 공모 지침서 최종 결정은 처음에 황무성 녹취 파일 나올 때부터 나왔던 기사인데 이거를 다른 기사로 덮으려고 어디? 우리 세금 운영되는 엠빙시에 나와서 이지랄병을 떤다. 엠빙시에서 이런 기사를 실어준다. 최종 결정은 황무성이다. 사퇴 압박은 자작극이다. 일방적인 이재명의 말을 스피커가 되어서 같이 씹으려주는 것이 어떻게 언론이냔 말이야. 적어도 저널리즘이 있다면은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고 내보는 것이 언론이지 어떤 특정 한쪽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실어다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언론이냔 말이야. 지금 MBC 방송통신위원회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된다. 문재인 정권에 낙하산 씹새끼들이 이딴 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여론을 이딴 식으로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장 그 대표적인 얘기가 검언 유착 사건이잖아. 안 그래요? 자,
대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롭고 깨끗한 윤석열 후보님을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윤석열 파이팅! 자, 요 기사를 다시 또 내보낼게요. 여기에 대한 반박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거 원래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재명이 또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속이 터질까, 본인 입장에선. 그래서 또 다시 반박 기사를 냈다. 단독 황무성 내가 모르는 공모 지침서에 내 결재가 들어가 있더라. 대장동 사업 공문 바꿔치기 정황이 들어왔다. 내가 모르는 공모 지침서에 내 결재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재하지 않았는데 공모 지침서에 자신의 결재가 들어가 있다. 대장동 사업 공문 바꿔치기 정황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요거 나올 때부터 요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죠. 저 도계공 50% 수익, 지분을 50% 갖고 있으면 50%의 수익을 갖고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사업이 관 주도의 사업이라면은 50%의 수익 플러스 개발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기부 채납까지 받으면은 사실은 관 수익은 7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최소 7, 80%가 가야 되는 거야. 그래도 건설회사는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처럼 되는 자리에는 너도 나도 여기 공사하기 위해서 입찰을 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을 싹 없애버리고 전부 다 없애버린 게 누구냐? 이재명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건설사 출신 성남 도계공 사장이 앉아있으니 불안해. 그러니까 이 새끼 쫓아내버리고 지금 꼴린 대로 도계공 50% 수익을 받게끔 만들어져 있는 공문을 요렇게 추가이익 환수장치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양보하는 직거래를 해서 성남 도계공의 사업이익을 1822억으로 고정을 시켜버렸다. 훨씬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는데 말이야. 요것을 성남 도계공 사장이 사퇴 이후에 지급 꼴린 대로 수정을 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원한 결재 표지를 두고 속가리를 파악했다. 지금 검찰이랑 경찰이 떠밀려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좀 뭐가 의혹이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문재인과 이재명이 만나고 난 뒤에 원래 오늘 요것도 하려 했는데 빼먹었어. 원래 어제 하려고 빼놨던 건데, 문재인이랑 이재명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 은근슬쩍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주고받았어요. 요거를 제가 처음에 그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 어제 방송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빼먹었네. 이따가 같이 한번 다시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이재명 측 황무성 실제 사임 이전에 결재를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어.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원한 결재 표지를 두고서 속거리를 이미 파악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 이거 되게 중요한 기사다.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 경찰이 증거를 가졌다. 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최근 그거 봤잖아요. 저기 어디냐? 대장동 옆에 그 동네 이름 뭐였어? 백현동 사건 때 깡패를 끌고 와서 주식 50% 뺏었잖아. 주식 50% 안 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가 온도님 그거 보면 왠지 조폭들이 쓴 방법이랑 비슷하죠. 그 노점상들 잘 있어. 캬 맞네. 이재명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오늘 문장은 해외로 떠났다. 그리고 온도님이 이재명 입으로 똥 싸는 건 자유가 아니라고. 이재명 워딩 총량대가 실시되어야 됨. 안 그래도 그 발언을 아까 주호영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은 돌아올 때 같이 손잡고 평양으로 고고고. 이거는 제 희망회로인데 바램일 수도 있어요. 문재인이가 이번에 외국 나가면서 이재명 조진 거 시켜놓지 않았나? 시켜놨을 수도 있다. 이번에 만나보고 만났을 때 문재인이랑 이재명이랑 살짝 주거니 받거니 했다니까요. 너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 있죠? 살짝 있었어. 이재명이 죽은데도 이러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 새끼가 살짝 깡짜를 부렸어요. 살짝. 그래서 문장이 확인을 하고 이번에 해외를 나가기 전에, 이 새끼는 항상 해외 나가기 전에 뭔가 질러놓고 하잖아. 욕먹을 것 같은 일들을 해외 나갈 때 항상 벌려놓고 하잖아. 나 몰랐다. 왜 나가서. 이지랄병 떨려고. 그런데 오늘 이 기사 저 되게 중요한 뉴스라고 봅니다. 이 기사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은 원한 결재 표지를 갈아치우게 한 것을, 속가리를 한 것을 파악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실제 사업 이전에 결재를 확정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될까? 될까? 여러분 지켜봅시다.
그리고 저기 이재명 간첩 빨갱이 새끼님이 이달 30일, 31일 문재양 또다시 종전선언 평화협정 선언을 하겠다는 미친놈. 미친놈이야. 아니 북한 뺀 종전연행이 어떻게 종전선언이란 말이야. 아니 뒤로 뭔가 교신하고 있나? 그리고 새끼 저 외국에 나갔으면은 좀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란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북한을 위한 외교를 하지 말고. 하고 아마도 이번에 유럽을 가면은 교황한테 엉기지 않을까? 북한 한번 가달라고. 그럴 가능성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서 종전선언 얘기하고. 진짜 서글픈 현실이다. 예. 하고 S파이팅 누님이 이재명이 문재양한테 우리 둘이 닮은 점이 너무 많다고 시부림. 사실이죠. 문재양과 이재명은 똑같다. 문재명이라니까 문재명. 문재양 매운맛 문재명. 하고 요거 며칠 전일 건데 오늘이나 하게 되네. 계속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천화동인 S차 쌍방울 전 대표의 수십억 대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새 변수. 지금 이재명에 대한 사건들이 하나하나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뭐냐? 야 이게 편하네. 아우 편하네. 계속 수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재명 얼굴이 가려서 좀 그런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재명이 지금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캘게 많아요. 어떤 배임도 있고 여기 관계를 밝혀야 되고 증거를 왜냐하면 쿠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자, 지가 돈을 받지 않는 자, 돈을 받지 않고서 그 돈을 관리하는 내용을 캐려면은 빡세잖아.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이재명 직권남용, 사퇴 압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연하잖아. 금방 나온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사퇴 강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지금 수사가 시작됐고 지금 변호사비 대납도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잖아. 요거 보시죠. 요 내용이 무엇인고 지금부터 여기 어딜까요? 조선이 정말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취재력이 좋아졌다. 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 보고하겠다. 김만배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전직 S사의 전직 대표이사에게 수십억 자금이 흘러간 것이 확인이 됐다. 요게 이재명 후보 변호사 수임료 대납과 맥이 다 있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화천대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한 개라니까. 하고 그분이가 지역 앞에 코나이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나는 나가도 될 것 같아. 난 정말 확신해요. 요거 한번 보시죠. 천화동인 1호 지난 7월 부동산 임대업 하는 A사에게 보낸 담보 설정 관련 통지사. 그러니까 A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A사는 소유한 T사의 비상장 주식 4만 주를 담보 잡는 내용이야. 이 내용은 20억 S사 대표이사를 지낸 최모씨. 최모씨가 누군지는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 이 최씨는 20억 빌린 뒤에 5억 원을 갚았다. 김만배와 막연한 사이다. 만배 형님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서로 좋아하고 서로 위하는 거 말고는 뭐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점점이지. 뭐야 이거. 그리고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타고 서울구치소로 나온 의문의 인물이 바로 S사 대표이사 최모씨다. S사 대표이사 최모씨다. 혹시 기각될까 모르니까 간 거예요. 그 봉투 갖고 나온 거죠. 약봉투. 최씨는 이재명 후보 핵심 측근 이화연 전 의원과도 쌍방울 재직 시절 알게 됐고 이화영도 같이 연결된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천화동인 대표인 이모 씨와도 친분이 깊다. 쫙 연결되는 얘기 아니냐. 결국에는 이재명이 키워드지 대장동이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야.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재명이라는 아이템 주변에 끼고 있는 측근들이 김만배 그리고 쌍방울 그리고 최씨 하고 남욱이 다 여기 끼워져 있는 거잖아. 유동규까지 대장동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모두 같이 엮인 이야기다. 백현동 직권남용 모두 다 이재명이 헤쳐먹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S파이팅 누님이 최우양 전 부사장 최우양 씨라네요. 자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김만배 오토바이 여기 요 새끼 여기 지금 나오죠. 지금 저기 시위하고 계신 분들은 대장동 조합원들이에요. 이재명 그 요구 영상 틀어놓고 지금 앞에서 집회하고 있어요. 여기 헬멧맨 있죠?
요 새끼가 최우양 전 부사장이다. 여기 굉장히 사람들 많이 나와 있거든. 왜냐면은 대장동 사업이 무슨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줬다고 이재명이 입으로 똥을 싸면서 자랑질을 하는데, 아니다. 대장동 사업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 성남 시민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강제 수용이라는 조치를 이용해서 강탈해서 저것들 측근들 배때기 터지게 만들어주는 사업이 대장동 사업의 본질이라니까.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게 화천대유 김만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재산을 강탈당한 주민들이 화가 나서 여기 나와서 집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들겨 맞을까봐 여기 헬멧맨이 등장한 거지. 쳐 맞을까봐 헬멧이랑 저 오토바이 보호 장비 끼고. 너 누구야?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잡아니까 오토바이 타고 토낀다. 김만배! 기다려봐! 야, 김만배! 자, 요렇게. 요 새끼가 바로 아까 최우양 전 부사장이다. 아, 요렇게 다 연결되는 얘기지. 킨텍스, 최화영, 그리고 쌍방울, 그리고 대장동 전부 다 연결되는 이야기다.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사회이사로 알았고요. S사에서 8년 3개월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천하동인과의 금전거래에 대해서 S사나 쌍방울 변호사 대납 의혹과는 무관한데 돈이 들어갔네? 무관한데 돈이 들어갔네?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저기 천하동인 1호가 A사에게 돈을 대줬다 이거야. 천하동인 1호가 A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 4만 주를 담보로 잡았다. 그런데 여기 A사의 대표가 누구냐? 방금 저 헬멧맨이다. 헬멧맨. 김만배 비호하던 저 헬멧맨이 바로 그 A사의 대표 최우양 전 부사장이다. 지금 그분이가 환경구 시사창구. 방금 저게 환경구 시사창구인 것 같아. 무슨 창구더라고. 맞네. 야, 나도 저렇게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환경구 단장님 완전 제대로 투쟁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분들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응원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아스팔트 이제 많이 나갔었는데, 사람이 아스팔트 오래 서면은 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예전에 그 집회 현장 연당 가면 꼭 살짝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고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분들은 마음이 따라 없어진 거다. 마음이 따라버린 거다. 오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 아스팔트에 서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깎이다가 결국엔 마음이 따라버려서 마음의 병이 난 것이다. 그 트라우마 뭐 이런 거를 계속 겪다 보면 살짝 피해 망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아스팔트에 서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지금 방금 얘기 주신 환경구 시사창구라든지 또는 이은택 대표님이라든지 요런 분들 우리 많이 응원해 줍시다. 자, 그리고 온더님이 재명이 조만간 이재선이 자기 친형이 아니라고 할 듯.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 새끼들은 이재명이 살인을 해도 응원할 새끼들이니까 지지하고. 미친놈들이다. 그리고 진짜 쪽팔려고 어떻게 계속 저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싸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새끼는 나가리 될 것이다. 그리고 나가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가리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2번입니다. 정권교체 파이팅. S파이팅 누님 감사합니다. 모두 오늘 오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길 빌겠습니다. 저는 이따 저녁 방송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뿅. 하니 너지는 못하리라